먼저 첫 번째, 주택청약 점수 계산법 알고 청약하자. 본인 혼자일 때는 0점이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배우자가 생길 때에는 자신 5점, 5점씩 해서 10점이 된다. 등기상에 친인척이 포함되어 있어도 포함되지 않는다. 두 번째, 주택청약 1순위 조건입니다. 국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합니다. 주택청약 바뀐 정책 알고 신중하게 접근하자.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돈 되는 부동산 투자 드림타워 투자자문 팀장 함주원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 로또 청약 당첨 확률 올리는 방법이라는 영상 주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주제, 로또 청약 당첨 확률 올리는 방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택 청약 점수 계산법 알고 청약하자. 두 번째,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 민영주택으로 구분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주택 청약 바뀐 정책 알고 신중하게 접근하자. 이렇게 세 가지로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택 청약 점수 계산법 알고 청약하자. 먼저 표를 보시면 무주택 기간, 그리고 부양 가족수,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이렇게 세 가지의 점수로 인해서 총 점은 84점 만점입니다. 보시면 무주택 기간은 32점이 만점이고 부양 가족수는 35점, 그리고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은 17점이 만점입니다. 가점 구분을 보면 만 30세부터 1년에 2점씩 상승해서 15년 이상부터는 32점이 만점 됩니다. 그리고 부양 가족수는 한 명의 부양 가족마다 5점씩 상승하면서 최대 6명 35점이 만점이 되겠습니다.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은 6개월 미만 1점부터 시작해서 1년에 1점씩 상승해서 15년 이상이면 17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무주택 기간입니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이상 생일이 지난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됩니다. 30세 이전에 결혼을 한 경우는 혼인신고 기점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한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양 가족수입니다. 본인 혼자인 경우에는 0점입니다. 하지만 혼인 후에 배우자 한 명이 포함되면 10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혼인을 한 경우에는 본인이 5점이 되고 배우자가 5점, 본인 혼자일 때는 0점이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배우자가 생길 때에는 자신 5점, 5점씩 해서 10점이 된다. 부양 가족은 본인의 직계, 즉 부모님, 배우자, 자녀만 포함이 되고 등기상에 친인척이 포함되어 있어도 포함되지 않는다.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청약 통장 가입 기간입니다. 미성년자는 납입 금액은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통장 가입 기간은 2년만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에 가입을 하고 2년 후에 성인이 되면 점수가 이어서 상승합니다. 그래서 18세, 즉 고등학교 2학년 때 청약 통장을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두 번째,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이 된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 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합니다. 저축 가입 기간 2년 돼야 됩니다. 무주택 세대에 주여야 하고 저축 납입 기간도 24회 이상이어야 되고 무주택 세대원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세대원 중에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1순위 조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꼭 세대원 중에서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2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연체가 있으면 불리하고 2년치를 미리 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횟수는 인정이 안 된다.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 10년, 조정지구 7년, 내 다른 주택을 당첨이 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원의 구성원이어야지 1순위 당첨 조건 된다.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민영주택이란 일반 기업에서 분양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다섯 가지입니다. 저축 가입기간 2년, 그리고
면적별 예치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면적별로 예치금이 다 틀리기 때문에 꼭 면적별 예치금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체 선납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납입 횟수보다는 예치금이 중요하다. 꼭 명심하시면 좋겠고,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1순위 당첨 조건이 완성이 됩니다. 역시 투기 가열지구 같은 경우는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셔야 합니다. 투기 가열지구 10년, 조정 7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없는 무주택 세대원이어야지 1순위 당첨 조건이 형성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국민주택의 경우는 납입 횟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민영 주택의 경우는 납입한 예치금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택 청약 바뀐 정책 알고 신중하게 접근하자.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1순위 거주 요건에 1년에서 2년으로 변경이 됐다. 그리고 두 번째, 재당첨 제한 기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는 10년, 앞선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7년. 청약을 넣으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재당첨 제한 기간이 아파트 청약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청약 당첨 후 10년 이전에 관리처분, 전입조합원, 분양권, 입주권이나 분양권 같은 말입니다. 매수를 했다면 관리처분 후 현금 청산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알아두면 청약에 도움이 되는 팁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생에 한 번뿐인 특별 공급을 노려라. 신혼부부 기간 요건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만큼 특별 공급을 노릴 수 있는 신혼부부들이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비 당첨자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신설이 됐습니다. 예비 당첨자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당첨 확률을 높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꼭 세대주가 특공을 해야 합니다. 간혹 세대 분리를 안 하고 신혼부부라서 된다고 생각하면 부적격 탈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금액이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매월 최대 10만원까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청약을 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청약 금액을 10만원까지 올리시면 된다. 두 번째, 1순위 조건 중 부양 가족은 만 65세 이상 직계 족손, 배우자 직계 족손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등본상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만 인정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청약 점수가 낮아 불리한 현실입니다. 특별 공급을 노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주제를 마치겠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건강 항상 잘 체크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기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과 특강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